명절이 끝난 다음 날 오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식탁 위 과일 바구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어젯밤 형제들이 다녀간 자리,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이상하게 쓸쓸합니다. 모두 떠나고 나서야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연락을 끊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사람. 명절마다 한 번쯤 생각나지만 끝내 전화기를 들지 못했던 그 사람이요. 왜 그때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왜 먼저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생각이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처음엔 모두 소중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쁜 일엔 같이 웃었죠. 힘들 때는 서로 기대고 아플 때는 걱정해주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틀어집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벽이 됩니다. 처음엔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며칠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명절이 되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서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훌쩍 지나버려요. 그 사이 상대의 연락처는 바뀌고 공통 지인도 하나둘 멀어지고 연결고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화해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해집니다. 삶이란 참 묘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멀어지면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남남이었던 사이보다 오히려 더 건너기 어려운 강이 생깁니다. 한때 모든 걸 공유했던 사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상처가 깊어서 그런 걸까요? 그 강을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나이 들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싸워도 금방 화해했어요. 미안하다 한마디면 됐죠. 술 한잔 하면서 풀어버리거나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한마디가 어려워집니다. 자존심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고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가 더 잘못했는데,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에 갇혀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계민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고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과의 말,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다 보면 그 순간은 영영 오지 않아요. 오히려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했죠. 우리는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지 미리 다 정해두고 상대의 반응까지 예상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발이 무거워지거든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전화기를 드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해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은 기분,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먼저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 그 생각이 화해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100% 옳았을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상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화해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연락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혼자 술 한잔 할 때, 옛날 사진을 보다가 그런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해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화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포옹할 필요도 없고 긴 편지를 써서 보낼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비싼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짧은 안부 한마디면 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문득 생각나서요. 건강하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몇 번이나 내려놨다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대가 안 받으면 어쩌나 싶어서, 받아도 뭐라고 할지 몰라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번호를 누르다가 끊고 다시 누르다가 또 끊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대도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데 먼저 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거절당할까봐 무섭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둘 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영원히 연락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해요. 그게 내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계민 스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다른 스님과 크게 다투고 몇 년을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같은 절에 있으면서도 서로 피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니 별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살아온 날들, 만났던 사람들, 했던 일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스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때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 그때 내가 너무했나? 왜 그동안 한마디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 스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상대를 찾아갔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았대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도 눈물을 흘리더래요. 알고 보니 그 스님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몇 년을 서로 연락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거죠. 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프고 나서야 깨달을까요? 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까요? 왜 떠나고 나서야 후회할까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연락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늦게 깨닫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미뤄왔던 사람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 그게 다 부질없어요. 바쁜 게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제야 보이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생각나는 순간, 연락 끊긴 형제자매가 떠오르는 순간, 오랜 세월 말도 안 하고 지낸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 길을 걷다가, 음악을 듣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연락하라고, 지금 손 내밀라고,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나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상대가 받아줄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계민 스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예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 고요한 시간에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얼굴. 그게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 아직 하지 못한 말. 그걸 풀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매듭을 품고 있으면 계속 무거워요. 잠도 편히 못 자고 마음도 편히 못 쉬고 화해를 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 실수했던 나, 상처를 줬던 나를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할 수 없다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상대를 향해 손 내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고 그런데 그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과 앞으로의 선택뿐이에요. 스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오래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잠깐 만나고 보내주어야 한다고요. 후회가 찾아오면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후회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오히려 더 오래 남아요. 없는 척하면 더 커집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면 그제야 떠나갑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탓하지 않을게. 너도 힘들었잖아. 너도 나름대로 애썼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풀립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눈물은 자신을 향한 연민의 눈물입니다. 나를 용서해야 남도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쓸 필요 없고 선물을 준비할 필요 없고 만나서 할 말을 미리 다 준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생각나서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반갑게 받아줄 수도 있고 차갑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예 답이 없을 수도 있죠. 읽고 무시할 수도 있고 번호를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내미는 것까지예요. 상대가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계민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라고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연락하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는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됩니다. 상대의 마음까지 내가 바꿀 순 없어요. 결과에 집착하면 시작조차 못해요. 상대가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최소한 나중에 이런 후회는 안 해도 돼요. 그때 연락이라도 해볼 걸. 그때 한 번이라도 시도해볼 걸. 그런 후회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상대가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상대가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화해해야 하나요? 배신을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화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을 수 있는데 나만 그 감정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비슷한 상황만 보면 화가 치밀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고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건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의 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요. 스님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분노를 품고 사는 건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는데 정작 되는 건 내 손이에요.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화상을 입는 거죠.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상대는 아프지 않아요. 아픈 건 나뿐이에요. 그 숯을 내려놓으면 내 손이 편해집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계속 상처만 주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기 보호예요. 독이 되는 관계를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분노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끊는 것과 담담하게 정리하는 건 다릅니다. 계민 스님은 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주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고요.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언젠가는 이별이 와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죽음으로 이별하든 멀어져서 이별하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러니 만나 있는 동안 잘해야 해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표현하고 후회 없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별이 온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해봤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연락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는 아무리 해도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동안, 지금 만날 수 있는 동안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이 있죠.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산소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비싼 제사상 차려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밥 한 끼, 안부 한마디가 진짜 효도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화해해야 해요. 장례식장에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형제자매와 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명절 때 있었던 말다툼으로, 오래전 사소한 오해로, 제사 비용 문제로,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처음엔 잠깐 삐졌던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러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화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 정도 일로 그렇게 오래 멀리했을까?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며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 앞에서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상대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해야 해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연락할 수 있을 때,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쓰러질 수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형과 10년 넘게 말을 안 하고 지냈대요. 부모님 요양원 비용 문제로 크게 다퉜거든요. 형은 돈이 없다고 하고, 동생은 형이 더 내야 한다고 하고, 서로 연락 안 하고, 명절에도 안 보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죠. 부모님 장례식 때도 서로 눈도 안 마주쳤대요. 그러다 형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손을 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형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대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집 부렸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형은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형은 눈을 뜨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화해했어야 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자존심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형 잃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본 게, 10년 동안 말 안 한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다고요. 지금도 그 후회가 가시지 않는데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요. 화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좋았던 점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미운 감정만 가득하지만 분명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 의지했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 같이 여행 갔던 추억, 힘들 때 도와줬던 기억, 그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움도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뭘 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미운 건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줬다는 뜻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면 화해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젊었을 때 함께한 순간들. 그때는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그때는 저렇게 친했구나. 그때는 저렇게 행복했구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미움 아래에 묻혀있던 그리움이 올라올 거예요. 화해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 상대가 냉담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한 번의 연락으로 풀리긴 어렵거든요. 상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고, 상대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계속 거절당하면 상처받습니다. 용기 내서 연락했는데 씹히면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는 쉬어도 돼요.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억지로 계속 시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또 시도하고 싶으면 시도하고,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어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연락이 씨앗이라면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리세요. 계민 스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요. 형식적인 사과, 억지로 하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도 진심인지 아닌지 느끼거든요.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전해져요. 진짜 미안한 마음, 진짜 보고 싶은 마음,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진심이 전해질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진심을 전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미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듬더듬 말해도 진심은 전해져요. 오히려 너무 매끄러운 말은 가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온 것처럼 느껴지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손만 잡아도 됩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려도 됩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됩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상대도 그걸 느낍니다. 말보다 진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관계의 본질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요. 가까우니까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크니까 상처도 깊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계민 스님은 성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장이라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화해도 그런 성장의 일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거든요. 인생이 뭔지, 관계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그 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도 그런 선택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 관계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직장 동료도 많고, 모임도 많고, 연락할 사람도 많았죠. 주말마다 약속이 있고, 전화도 자주 오고,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도 다 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면 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연락 오는 사람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해야 해요. 돈 모으는 것만큼 관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노후 자금 준비하는 것처럼 노후 관계도 준비해야 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혼자면 허전해요.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결국 사람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인생이 따뜻해지는 거죠. 화해의 첫걸음은 용기입니다. 거절당할 용기, 창피당할 용기, 상처받을 용기. 이 용기가 있어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스님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 관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두려움보다 클 때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더 상처받으면 어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발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무서워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혜민 스님의 글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직접적이지만 상처 주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조언을 하면서도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그 따뜻함의 비결이 뭘까요? 아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따뜻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도 나처럼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하고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려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대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용서받고 싶을 거예요. 스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계속 매달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지금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하고 지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가더라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상처는 인정하되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결국 화해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건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삶이 편하다고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화해는 그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풀어야 할 매듭은 풀고, 끊어야 할 건 끊고, 회복해야 할 건 회복하고,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연락 끊긴 친구, 멀어진 형제, 오랫동안 말 안 하고 지낸 가족, 서먹해진 부모님,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은사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게 신호예요.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연락해 보세요.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부만 물어도 됩니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밥 한 번 먹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문자도 어려우면 카카오톡이라도요. 카카오톡도 어려우면 이메일이라도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괜찮아요. 먼저 사과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관계를 잃는 것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훨씬 값진 거예요. 케민 스님 말처럼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손 내밀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겁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해요. 저 비처럼 마음도 흘러가면 좋겠다고요. 묵은 감정, 오래된 원망, 쌓인 미움, 이런 것들이 비처럼 흘러가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맑아진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맑아지면 좋겠어요. 그 맑아진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